이번에 살펴볼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종종 상담이 들어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 상가의 공유 지분을 쪼개어서 수개의 구분 등기로 나눈 경우, 이렇게 상가 구분 수요자가 늘어나서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경우,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가 공유 지분을 쪼개어서 수개의 구분 등기로 나누는 것이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바로 쟁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상가동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 일몰제에 걸리지 않으려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상가 소유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상가 소유자분들께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한 채 이상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을 놓고서 아파트 분들과 상가분들 간에 다툼이 좀 있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건축에 있어서 상가 소유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추진위원회와 협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최근 들려오는 얘기가 저희 상가동에서 이미 조합 설립을 위한 과반수 이상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서 조합 설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저와 몇몇 소유자들이 놀라서 확인해 보니 저희 상가 지하에 있던 큰 면적의 상가 1개 호수를 쪼개어서 무려 40개 호수로 만들어서 각각 모두 분양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분양해서 소유자가 다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결국 종전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3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조합 설립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소유자 70명 중에서 늘었죠. 한 40명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 소유자 70명으로 늘었고요. 그중 과반수가 넘는 40명이 찬성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조합 설립이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관련법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는 조합 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요.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 복리시설의 경우, 이게 상가잖아요. 이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 즉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 상가 한 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그런 동의가 있고,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이러한 조합 설립에 찬성하면 또는 동의하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상가만 반대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파트는 전체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체로 따지면 소유자 수는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4분의 3 다 넘었어요. 이 경우에는 종전에는요. 상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자 수와 면적의 4분의 3 이상만 되면 이런 전제 하에서 상가동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면적 따지지 않고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제63조에 관리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처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리처분을 할 때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이 복리시설이 상가 소유자로 했잖아요. 이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복리시설을 공급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즉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가 아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전원의 동의 받는 경우,
여기 있죠. 이렇게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법 시행령에는 가나다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항목 보시면 그게 남목입니다.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 자, 이게 뭐냐면 종래 가액은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새로 공급받는 것의 가액은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늘었으면은 여기 뺀 금액이 한 4천만 원 나오잖아요. 이런 4천만 원의 금액이 주택, 분양주택 중에서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25평이면 25평, 이런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금액, 가액, 요 가액을 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가 소유자가 자기 것을 현금화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공급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나름 편의를 주는 것이죠.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 이후에도 상가만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주택 공급받게 해달라 이런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상가 소유자들이 보통은 뭉칩니다. 이 뭉쳐서 과반 동의가 안 나오게끔만 하면 이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상가 지분이 쪼개지고 구분 수요가 돼서 머릿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나서 과반수를 갖춘 다음에 일사천리로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 것이에요.